자, 안녕하세요. 디귿학원 박기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작년에 시행된 2022학년도 성신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이 해설해 볼 건데요. 일단 시험 범위는 집합부터 함수였습니다. 올해 이제 앞두고 있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랑은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집합과 명제만이 지금 같이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아주 큰 숫자의 모임,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거는 집합이 안 될 거고. 니은, 문자 A, B, C, D의 모임, 이거 가능하겠죠? 디귿, 우리 반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모임, 막 썼다 뺐다 이런 것들 다 제외하고 그냥 안경을 쓴 학생 확실하니까요. 그냥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두 집합 XY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보기에서 X에서 Y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인 것의 총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요. 기억은 X는 2, 이건 당연히 안 되고요. 니은은 Y는 4, 이건 가능하죠. 디귿은 Y는 X 되고요. 리을은 Y는 X제곱 2차 함수니까 가능하고, 미음은 원의 방정식이니까 안 됩니다. 답은 3개. 넘어가서 3번 함수 Y는 2분의 1X 더하기 1의 역함수가 뭐냐라고 했어요. 자, 그냥 X 역함수 구하라고 하니까 XY 위치 바꿔서 식 정리하면 X는 2분의 1 y 더하기 1이니까 1 넘어가고 이 양변 곱하면 y는 2x-2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기에서 참인 명제를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2의 세제곱은 8이고 3의 제곱은 9니까 8이 9보다 크냐? 아니죠. 거짓 신명제입니다. 니은,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맞는 말이 될 거고요. 디귿, x가 5의 배수이면 x는 10의 배수냐? x가 5가 가능하기 때문에 5가 10의 배수가 아니니까 디귿은 틀린 명제. 그래서 답은 1번, 니은만 가능하겠네요. 넘어가서 5번. 함수 fx가 3x제곱 빼기 4, gx가 마x 더하기 4일 때 f.g 값 구하라. 저거는 fg2랑 같고 g는 2 여기다 대입했을 때 2가 되니까 f2 값 구하면 돼서 2 여기다 대입하면 4, 32 빼기 4 돼서 8.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두 집합 XY가 X는 0과 1만 원소로 갔고 Y도 0과 1만 원소로 갔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인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각각의 X에서 이 함수를 통해서 보냈을 때 도착한 곳이 이 안에 모두 존재하면서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자, 0에서 함수값은 지금 기억에서 봤을 때 0에서 함수값은 0으로 가고 1에서 함수값도 1로 가면서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함수값으로 가지면서 둘이 다르니까요. 기억은 1대1 대응이 되고 니은 보면 0은 0 넣었을 때 1로 가고 1 넣으면 0으로 가니까 이것도 가능하죠. 자, 디귿 0 넣으면 0으로 가고 1 넣어도 0으로 갑니다. 그러면 0과 1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져 버려서 1대1 함수가 아니니까요. 디귿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7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가 1부터 9 사이의 자연수, 1부터 9 사이의 자연수,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고, 그 다음에 집합 A, B가 있어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이 1과 9를 원소로 갖는다. 근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돼서, 자, 이 상태를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다시 그려볼까요? 예쁘게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합집합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게 원소가 1과 9라는 거니까 여기에 1과 9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집합에는 원소 2가 있대요. 여기 2가 있는 거고 A 여집합 교집합 B라고 했는데 얘는 B 빼기 A랑 같으니까 B 빼기 A의 4와 6과 8이 원소로 갖는다. 여기에 4, 6, 8이 있다.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지금 쓰여져 있지 않은 숫자들은 전부 다 요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확인을 해보면 1, 2, 3 없네요. 3, 1로 올 거고 4, 5 없어요. 여기 있을 거고 6, 7 없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 A는 2, 3, 5, 7을 원소로 갖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랑 gx가 다음과 같은데 f.g랑 g.f가 같다. 저 말은 fgx랑 gfx가 같다는 걸 만들어내죠. 그럼 gx는 ax-4니까 ax-4를 fx x자리에다 넣으면 마에 x-4 더하기 3이 되고 gfx, fx가 마x 더하기 3이라서 이걸 x자리에 넣으면 a에 마x 더하기 3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얘네들이 똑같다. 그러면
자, 전부 전개해가지고 미정계수 결정을 해보면 지금 x의 개수는 마이로 똑같으니까요. 상수항 확인해보면 더하기 4, 더하기 3 돼서 더하기 7은 여기다 3a-4랑 같아서 a는 3분의 11 되겠죠. 그래서 G6은 a 곱하기 6 돼서 22에다가 4 빼면 18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두 함수 fx랑 gx가 다음과 같은데 g.fa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해라. 자, 그럼 g.fa라는 건 gfa랑 같은 거니까 g가 먼저 3이, 얘가 3이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 x가 5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fa가 5인 걸 찾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fa가 5인 걸 찾는 건데 2차 함수가 함수값 5가 되는 거는 축 기준으로 대칭이 되니까요. 그냥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도 되냐면 a 여기다 대입을 한다 치면 2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5가 되는 걸 찾는 건데 요걸 만족하는 모든 실수 a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4 돼서 답은 4번 2가 되겠죠. 자, 10번 볼까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있는데 p가 q이면 충분 조건이 돼야 된다.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자, p 풀어보면 -3-n부터 3 플러스 n까지라서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8 이하로 전부 다 들어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3 더하기 n이 8 이하가 되면 되고, 그래서 n이 5 이하다. 최대값은 5가 되겠네요. 자, 11번.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a가 지금 2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2보다 크고 40보다 작은 자연수. 자, 집합 b는 x가 20-x도 a가 a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x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집합 b도 x가 어떻게 돼야 20 자연수니까 일단 x가 0보다 커야 하고, 그 다음에 20 빼기 x가 a 안에 들어온다는 건 20 빼기 x가 2와 40 사이라는 거니까 그 부등식을 풀어주면 얘가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 풀어주면 양변 20 뺄게. 그러면 마이너스 18부터 20 사이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20부터 18까지가 되죠. 그런데 이걸 만족하고 x가 또 0보다도 커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집합 b는 어떤 애들을 원소로 갖냐면 0부터 18 사이에 있는 자연수들을 원소로 갖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보면 0이 b의 원소냐? 0은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 다음 1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b의 원소의 개수가 18개인지 확인해라 그랬는데 17개입니다. 그래서 2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NA랑 NB가 같냐? A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37개죠? 근데 B의 원소의 개수는 17개니까 당연히 틀렸고, 4번 A가 A의 원소면 이라고 했습니다. 즉, 요 스몰 a가 2부터 40 사이의 자연수면 A 빼기 20도 B의 원소냐 라고 했어요. 그러면 A 빼기 20이 B의 원소라는 건 A 빼기 20을 20에서 뺐을 때 다시 A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20에서 A 빼기 20을 빼보면 얘는 40 빼기 A가 되고, 그럼 A가 2부터 40 사이라 그랬으니까 40 빼기 A는 0과 38 사이의 자연수가 됩니다. 근데 0과 38 사이의 자연수 중에서 37 같은 경우에는 집합 A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A 빼기 20이 항상 B의 원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4번도 틀린 거가 됩니다. 자, 5번 보면 A 빼기 20이 B의 원소다 라고 하면 20에서 자, 5번 지금 보면 A 빼기 20이 B의 원소라면 20에서 A 빼기 20을 뺀 게 다시 A 안에 들어온다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20 빼기 A 더하기 20 하면 40 빼기 A가 되죠? 그럼 40 빼기 A가 A의 원소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40 빼기 A가 원소라는 건 40 빼기 A가 2와 40 사이다. 그죠? 그럼 양변에 40 빼고 양변에 또 마이너스를 곱하면 여기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 0부터 38 사이가 나오죠. 근데 0부터 38 사이면요. A가 뭐가 가능하죠? 잠시만, A 빼기 20이 B의 원소다 라고 했으니까, 네, 미안합니다. 자, A 빼기 20이 B의 원소라고 하면 20에서 A 빼기 20도 A의 원소면서 동시에
a 빼기 20은 또 자연수여야 되죠. 그죠? 자연수여야 되니까 얘 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 말은 a가 20보다 크다는 게 돼서 결과적으로 a가 20보다 크면서 0과 38 사이여야 되니까 교집합에 해당하는 20부터 38 사이의 자연수 a였다라는 게 돼서 집합 a의 원소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조금 쌤한테 잠깐 놓치고 있었던 게 자연수 조건이라는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서 12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0부터 5 사이에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익숙한 꼴 f를 n개 합성하면 f의 n제곱 형태로 식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 2021의 2라는 건 f를 2021개 합성을 하고 그때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는 거. 그리고 얘는 f를 2022개 합성해서 그때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와 3에서 각각 함수가 합성될 때마다 함수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2를 f 하나 보내면 어디로 가죠? 4로 갑니다. 그러면 4로 가고 4는 f 하나 보내면 1로 가요. 그죠? 그 다음에 1은 f 보내면 다시 2로 돌아옵니다. 즉, 이 입장에서 f 3개 타고 가면 다시 2로 돌아온다. 그런데 2021이라는 건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꼴이야. 왜냐하면 2019가 3의 배수거든. 그래서 더하기 2 꼴이니까 3의 배수만큼 타고 가고 2번 더 가는 거라서 F2021의 2는 F2021의 2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 3을 태워봅시다. 3을 F 한 번 보내면 5로 갑니다. 3을 한 번 5로 가고 5는 한 번 타면 다시 3으로 돌아오니까 3 입장에서 F를 짝수번 타면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2022가 짝수니까요. 얘는 그냥 3이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 답은 4,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A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하네. 자, 지금 보면 지금 얘를 완전 제곱식꼴로 바꾼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2분의 1 B의 완전 제곱이 되고, 그러면 얘가 기억이 돼서 쭉 타고 오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얘가 0, 얘가 0일 때니까 A-2분의 1 B가 0일 때, 그리고 또는 B는 0일 때. 그죠? 또는이 아니죠. 둘 다 0일 때. 그래서 기억은 A-2분의 1 B제곱 3번, 니은도 A-2분의 1 B.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체크해 줄 수 있겠죠. 자, 14번. 카페를 방문한 학생 40명 중에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커피를 마신 학생은 25명. 자, 커피 마신 학생을 집합 A라고 할게요. 케이크를 먹은 학생을 집합 B라고 해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9명. 자, 케이크 없이 커피만 마신 학생. 그러면 B 빼기, 아니죠. 케이크 없이 커피만 마신 거니까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X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라. 근데 A 빼기 B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찾아? NA 빼기 NA 교집합 B로 찾고, 지금 NA가 25로 정해져 있으니까 25 빼기 NA 교집합 B, 이거의 최대와 최소를 찾는 건데, 최대와 최소. 얘가 최대가 될 때는 얘가 최소가 될 때일 거고,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얘가 최대가 될 때이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와 최소 값을 찾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일단 씁시다. 뭐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러면 얘는 NA가 25, NB가 19니까 44 빼기 NA 교집합 B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합집합은 절대 전체 집합을 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단 작거나 같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40이니까요. 얘 넘어가고 NA 교집합 B 오른쪽으로 넘어오면 결과적으로 NA 교집합 B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어요? 교집합은 절대 이 A집합과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넘을 수가 없거든. 근데 그 중에서 더 작은 것보다 넘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커봤자 19다. 그죠? 그래서 얘의 최대값이 19, 최소값이 4라는 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의 최대값은 25에서 4 뺀 거 21, 그다음 최소값은 25에서 19 뺀 거 6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27.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15번. 두 함수 fx랑 gx에 대해서 f 인버스 도트 g2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g2가 지금 보면은 6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죠? 그럼 얘는 f 인버스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건데, 얘를 그러면 k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k가 마이너스 2다. 즉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x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생각을 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y절편 마이너스 6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함수값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인 곳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단 여기서 k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서 얘 왼쪽으로 넘어가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인 거니까 k가 4 또는 마이너스 1인 거라서 k가 0보다 작은 거 택하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16번 볼까요? 16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고 f 인버스 x가 g2x 더하기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g 인버스의 3을 구해라. 자, 그러면 g 인버스를 왼쪽에다 합성하는 그런 우리가 사고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럼 g 인버스 도트 f 인버스에 이거의 x는 2x 더하기 1이다 라는 게 되고, 그죠? 왜? g 인버스랑 g랑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니까.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g 인버스만 남길 원해. 그래서 x에다가 fx를 놓을 겁니다. 그러면 g 인버스의 x는 2fx 더하기 1이 되죠. 자, 그러면 g 인버스 3이라는 건 얘를 한번 2f3 더하기 1이 돼서 f3 지금 보면 2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더하기 1,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 넘어가서 17번 볼까요? 상수 A와 B에 대해서 두 집합 A, B가 다음과 같을 때 B 빼기 A가 원소가 4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지금 B에서 여기에서 A의 원소랑 겹치는 애들을 다 제꼈을 때 4밖에 없다는 건 이 중에 4가 분명하게 있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얘랑 겹치는 애였다라는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 A가 4였을 때와 두 번째 A 더하기 B가 4였을 때. 그럼 A가 4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4 더하기 B가 이것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럼 4 더하기 B가 2가 가능하고 또는 3이 가능하고 또는 6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B가 4 더하기 B가 2일 땐 마이너스 2, 3일 땐 마이너스 1, 6일 땐 2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A 더하기 B가 4일 때입니다. 얘가 4일 때. 그러면 얘가 4가 된다는 건 A가 이 중에 원소가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A가 2 또는 3 또는 6일 텐데 A가 2라면 B가 2가 될 거고 A가 3이라면 B는 1, A가 6이라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보기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값을 물어보는데 지금 관찰을 해보면 A가 4일 때 그리고 B가 누가 될 때 어디 갔어요? B가 어디 갔죠? 자, 지금 보면은 어디 갔죠? 자, A가 4고 B가 마이너스 2면 16 더하기 4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 있죠. 여기 있다. A가 6이 되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둘이 더했을 때 36 더하기 2니까 얘가 제일 크겠네. 그래서 최대값은 40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18번 볼까요? 세 사람 A, B, C는 각각 딸기, 사과, 포도맛, 사탕 중 서로 다른 맛의 사탕을 먹었습니다. 서로 다른 맛의 사탕. 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A는 사과맛 사탕을 먹었대요. 그 다음에 B는 포도맛 사탕을 먹지 않았대요. C는 사과맛 사탕을 먹지 않았대요. 뭐라 그랬냐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가 진실을 말할 때부터 B와 C가 각각 진실을 말할 때 우리가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 A가 진실일 때 해봅시다. 자, 그럴 때 딸기맛 사탕, 사과맛 사탕, 그 다음에 포도맛 사탕 각각을 누가 먹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A가 진실이라면 A가 사과맛 사탕을 먹은 거니까 사과맛 사탕은 A 거. 자, 얘가 진실이니까 B는 거짓이라서
B가 포도맛 사탕을 먹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포도맛 사탕이 B 거. 다음에 역시나 C도 거짓이 돼서 사과맛 사탕을 또 C가 먹었네요. 근데 서로 다른 맛의 사탕을 먹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A가 진실이 아니었고 B가 진실이었다라고 하면 A가 거짓이기 때문에 A는 사과맛 사탕을 먹지 않았습니다. 얘가 안 먹었어요. 다음 B는 진실이에요. 포도맛 사탕을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얘가 포도맛 사탕을 먹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C는 또 거짓이니까 사과맛 사탕을 먹었대요. C가 사과맛 사탕 먹었다. 그러면 얘가 C가 사과맛 사탕 먹으면 A랑 B는 각각 딸기와 포도를 먹은 건데 포도를 B가 먹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포도는 A가 먹었을 거고 그러면 B는 딸기를 먹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찾았죠. 그럼 더 이상 볼 것 없이 딸기는 B, 사과는 C, 포도는 A가 먹었다. B, C, A.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모양의 땅에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 건데 꽃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 꽃밭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해라. 자, 직사각형이 지금 원에 내접하니까 저 원의 중심에서 가로와 세로에 각각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수선의 발이 가로와 세로를 전부 2등분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요 가로 절반을 A라고 하고 세로 절반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넓이는 2A 곱하기 2B 즉 4AB가 돼서 얘가 최대일 때를 찾는 거고 그 말은 A랑 B를 곱한 게 최대일 때를 보는 거네요. 그럼 A랑 B가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여기 길이가 A니까 요 길이도 A가 되는데 반지름이 10이라는 건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은 선분 길이도 10이 돼서 요 안에서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A랑 B 둘 다 양수면서 곱의 최대는 산술기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산술기하를 쓰면 얘는 2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2AB. 그죠? 그러면 아하, AB가 최대일 때 얘가 되는구나.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A랑 B가 둘이 같을 때죠. 그러면 얘가 같다면 제곱해서 둘이 더했을 때 100이 되니까 각각이 50이라서 A랑 B는 5루트 2일 때 얘가 최대가 되겠구나. 그럴 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로는 2A, 세로는 2B니까 2배의 A 더하기 B를 구하면 둘 다 5루트 2라서 20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0과 5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다. f.fx는 4분의 3 fx의 교점 개수를 구해라. 자, 이런 경우에 얘가 f의 fx니까 fx를 당연하게도 라지 x라고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치환을 하면 fx가 4분의 3x랑 같다라는 방정식으로 바뀌고 이게 fx의 그래프니까 여기에다 4분의 3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원점을 지나고 4,3을 지나는 직선이라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그럼 fx랑 4분의 3x랑 만나는 곳은 여기 그리고 여기. 그럼 여기에 x좌표들을 볼 때 여기를 내가 x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x2는 4인 상황이죠. 그리고 x1은 2와 3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요 방정식의 해가 x1과 x2라는 거에서 요 x를 fx로 돌리면 fx가 x1 또는 x2가 되는 모든 x들을 찾는 게 돼서 지금 보면 x1이라는 게 2와 3 사이의 어느 값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x1을 그려보면 y축 쪽에서 여기가 y는 라지 x1 그리고 x2는 4였죠. 그러니까 여기 그어보면 결과적으로 fx랑 x2랑 만나는 교점은 하나, 두 개 있고 fx랑 x1이랑 만나는 곳은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서 총 몇 개의 교점이 나오냐? 6개의 교점이 나온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지에 대한 방향을 이미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출 이번에 보면서 꼭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간 범위는 아니더라도 기말에 반드시 등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세 집합 x, y, z가 있는데 두함수 f랑 g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f가 1대1 대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조건 봤더니 모든 집합 x의 원소에 대해서 fx는 x의 배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집합 x가 지금 1, 2, 3, 4를 원소로 갖고 집합 y가 3, 4, 5, 6을 원소로 갖고 그 다음에 z가 1, 2, 3을 원소로 갖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입니다. 얘가 1대1 대응이면서 모든 집합 x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f를 쐈을 때 그게 x의 배수로 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 입장에서 F1은 1의 배수인 거거든? 그럼 모두 다 가능한 거죠. 그럼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F2는 2의 배수니까 F2는 4 또는 6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3은 3 또는 6이 될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F4는 4의 배수. 4밖에 없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4가 4로 가게 되고 자, 얘가 4로 가는 순간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2가 4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F2가 6으로 가고 그러면 역시나 F3 6으로 갈 수 없어서 F3은 3으로 가겠죠. 그럼 남은 5가 1이 선택했던 애겠네요. 그죠? 이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Y에서 Z로 가는 함수가 G인데 G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집합 Y에 있는 모든 Y에 대해서 GY가 Y의 약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G3은 3의 약수니까 1 또는 3일 거고 그 다음에 G4는 4의 약수니까 1 또는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G5는 5의 약수인데 집합 Z 안에 지금 5의 약수로 해당하는 건 1밖에 없죠. 그러니까 5는 반드시 1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G6은 1, 2, 3 모두 가능한 상태네요. 자, 이렇게까지 세팅을 해놓고 기억을 보면 G.F1은 1이냐? G.F라는 건 이렇게 가는 게 지금 G.F니까 1부터 보내면 5로 갔다 1로 가니까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 니은 GY가 1을 만족하는 Y의 개수가 하나라면 즉 지금 봤을 때 G를 쐈을 때 1로 가는 애는 5밖에 없으니까 얘가 개수가 1이라는 건 그냥 1 함수값으로 갖는 G는 5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밖에 못 간다. 즉 3, 4, 6이 전부 다 1이 아닌 곳을 선택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G3은 1이 아닌 곳을 선택하니까 3으로 갔다는 거고 G4는 4로 갔다는 거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순간 선생님 미안합니다. 여기 4가 아니라 2가 되겠죠? Z의 원소야 되니까 그러면 G4가 2를 선택했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3과 4까지만 보더라도 Z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함수값으로 선택받아요. 그러면 G.F의 치역이라고 했을 때 F 자체가 도착한 곳이 집합 Y를 전체 커버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G를 한 번 더 보내면 전부 다 치역의 원소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니은은 G.F의 치역은 Z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G3과 G6을 곱했을 때 3이다. 그러면 G3이 1이라면 G6은 3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이 1로 가고 G6이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3이 1로 가고 6이 3으로 간다라는 건데 이 상태에서 G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G4 더하기 1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G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1 또는 2라고 했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G4가 1이라면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마저 1 선택하니까 2개밖에 없어. 그런데 얘는 G4에다가 1 더한 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G4가 2를 선택하면 4가 2한테 가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인데 그러면 Z 안에 있는 모든 애들이 선택받으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고 그러면 G4에다가 1 더한 거 맞네요.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가 0보다 크고 B는 A보다도 큽니다.
그 상태에서 a 더하기 b가 1일 때 다음 중 대소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부등식의 대소 관계를 살필 때 많이 쓰는 성질들 중에 하나가 양수와 양수를 비교한다면 제곱해서 빼는 거 우리가 많이 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자, 그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써볼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어차피 양수니까요. 제곱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가 되죠. 근데 a 더하기 b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2루트 ab인데 얘가 양수니까 얘는 1보다 큰 값이 돼요. 얘는 1보다 큰 값이다. 그 말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자체도 1보다 컸다는 걸 의미해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보면요. 니은은 자, 루트 b가 루트 a보다 이것 때문에 커요. 그러니까 얘 양수고 루트 b-인 자동으로 당연히 양수죠. 그러면 이거보다 이게 크냐라는 질문에 그냥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의 제곱을 빼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b-a의 완전 제곱에서 루트 b-루트 a의 완전 제곱을 빼는 건데 자, 식 전개해보면 얘는 그냥 b-a가 되고 얘는 b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루트 ab가 되죠. 그러면 b가 날아가고 남는 게 2루트 ab에서 2a를 뺀 게 남고 그래서 여기서 2루트 a를 묶어주면 2루트 a에 루트 b 빼기 루트 a가 되는데 루트 a가 양수고 루트 b 빼기 루트 a도 양수니까 결과적으로 곱했을 때 양수라서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양수였기 때문에 루트 b 빼기 a가 자체가 얘보다 크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보면요. 저건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면 역시나 제곱한 거에서 제곱한 걸 빼는 걸로 해보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빼기 루트 b 빼기 a의 완전 제곱을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전개했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2 루트 ab에서 요거 전개하면 그냥 b 빼기 a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b가 또 사라지고 a 빼기 빼기 a 돼서 2a 더하기 2 루트 ab가 된다.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큰데 둘 다 양수였으니까 제곱 안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크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3번 보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M에는 자연수, XYZ는 실수일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즉, P이면 Q이다는 참이지만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지 않는 이거를 골라라 라고 하네요. 자, 기억부터 보면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4의 배수이다. 이거 조금 어려운 명제가 될 것 같고 조건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Q는 M과 N은 짝수다. 이거는 뭐 만만하죠.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지 않아야 되거든. 그래서 Q이면 P이다도 얘가 참이 될지를 보면 이걸 보면 이 말은 MN이 짝수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4의 배수냐라는 걸 찾으라는 건데 얘가 각각이 짝수면 얘를 2K, 2L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둘 수가 있잖아? 그러면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4K제곱 더하기 4L제곱이 되면서 4의 배수다. 그러면 Q이면 P이다가 참이 돼버리네. 그러면 얘가 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다. 자, 니은 보면 얘가 기억이었고요. 니은 보면 절대값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절대값 x,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 이거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 조건을 성립하려면 x랑 y랑 z가 어때야 되는가 라는 건데 여기에선 더한 다음에 절대값이고 여기선 절대값이어서 더하는 거니까 둘이 같아지려면 우리가 x랑 y랑 z가 전부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고 z도 0보다 크거나 같던가 또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도 0보다 작거나 같고 z도 0보다 작거나 같던가 얘가 바로 p죠. 그 다음에 q는 보면 xy 더하기 yz 더하기 zx가 0보다 크거나 같냐라는 건데 우선은 p를 만족하게 하는 P가 이제
성립하게 하는 XYZ에 대한 조건을 찾았으니까 P면 Q이다가 참인지부터 보면 부호가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XY 0 이상이 될 거고 YZ 0 이상이 될 거고 ZX 0 이상인 거라서 더하면 0 이상이다. 그래서 P면 Q이다 참이 됩니다. 그죠? 근데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봐요. 얘가 엄청 큰 양수, 얘도 엄청 큰 양수여봐. 근데 얘는 엄청 0에 가까운 음수라고 했을 때 얘가 성립한다고. 그럼 YZ가 엄청 0에 가까운 음수라는 건 YZ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죠. 우리가 Q에서는 부호가 둘이 다를 수 있는데 P에서는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Q이면 P이다 성립하지 않아서 니은은 우리가 원하는 게 되죠. 원하는 게 돼. 자, 네, 디귿.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0이라는 건 X랑 Y랑 Z랑 전부 0이라는 거죠. 이게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Q는 얘가 되는 건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니죠.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상 1학기 다항식에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었냐면 2분의 1에 x-y의 완전제곱 더하기 y-z의 완전제곱 더하기 z-x의 완전제곱이다 라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0이 된다는 건 x는 y고 y는 z라는 거니까 q는 x는 y는 z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P면 Q이다가 참이 되죠. 다 같으니까 얘는 참인데 얘는 그럼 참이 되냐? X랑 Y랑 Z랑 같다고 했지 다 0이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Q에서는 얘는 참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맞아요. 답은 디귿 해서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객관식이 끝났습니다. 자, 서답형 두 문제 남기고 있어요. 24번 보면 전체 집합 U는 10 이하의 자연수인데 여기에서 조건 P가 X제곱은 2X 더하기 8 이하다 라는 겁니다. 이거의 진리집합 라지 P라고 했으니까 라지 P 안으로 들어오는 애 먼저 확인을 해보면 자, 이거 싹 다 왼쪽으로 넘길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 이하인 거라서 X 마이너스 4 X 더하기 2가 0 이하인 거니까 마이너스 2 이상 4 이하일 때 저 조건 P가 성립하는데 애초에 전체 집합이 10 이하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1부터 4 사이의 자연수. 그래서 저 진리집합 P는 1, 2, 3, 4를 원소로 갖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두 조건 Q, R의 진리집합을 Q랑 R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명제 P면 Q이다와 not P면 R이다가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으로 있으면서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이 진리집합 R 안에 부분집합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두 집합 QR의 순서상 QR, R의 개수가 몇 개냐 있냐라는 건데 지금 보면은 Q는 P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면 되니까 얘네들을 모두 가지면서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통해서 남은 6개의 자연수를 들여올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거니까 Q의 개수는 2의 6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P의 여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니까 얘를 제외한 5부터 1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반드시 가지고 있고 남은 1부터 4까지의 원소를 가질 거냐 말 거냐의 선택지가 있는 거니까 R은 2의 4제곱개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상의 개수는 얘네들이 곱한 2의 10제곱이 되겠죠. 즉 1024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입니다. 25번. 전체 집합 U는 A, B 순서상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A랑 B는 모두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해서 X가 좀 집합이 지금 길어요. 지금 잘 보면은 역시나 A, B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지만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그런 A와 B를 순서상화시켜서 만든 집합입니다. 자, 그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랑 같은 말이 일단 1대1 대응이니까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집합 x는 a를 기준으로 x는 a보다 왼쪽에서는 x 더하기 a제곱 빼기 a라는 1차 함수가 그려집니다. 기울기가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었을 거고 a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짜리였냐면 a 넣었을 때 a 사라지고 a 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a 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 x는 a보다 오른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2차 함수가 그려져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거나 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 그려지길 이렇게 그려지면 1대1 대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순수하게 증가만 하고 있었어야 돼. 그래서 증가를 한다는 건 얘 축, 이 2차 함수의 축 x는 2분의 b가 얘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x는 2분의 b가 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b가 2a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냥 우리가 증가한다라고만 생각한다. 즉 축이 여기 있다라고만 해버리면 얘가 쭉 올라가는데 a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치역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공역과 치역이 다르다 해서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 2차 함수의 a에서의 함수값도 a제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를 여기다 집어 넣어 보면 a제곱 빼기 ab 더하기 ab가 되면서 ab 날라가고 a제곱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확실하게 요것만 만족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즉 집합 x 안에 있는 모든 순서상 a, b는 b가 2a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합 y를 보면 a랑 b 곱했을 때 홀수가 되는 a랑 b를 순서상화 시킨 건데, 둘이 곱했을 때 홀수라는 거는 a랑 b가 모두 홀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x교 집합 y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건 a랑 b가 모두 홀수면서 얘를 만족하는 그런 애들이 몇 개나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면 하나씩 대입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a가 1이라면 b가 2 이하인 홀수여야 되니까 b로 가능한 게 1개. 그 다음에 a가 또 홀수니까 다음은 3일 텐데 b가 6 이하인 거니까 b가 6 이하에서 홀수의 개수는 3개. 그죠? 그 다음에 a가 이번에 5라면 b가 10 이하인 거니까 거기서 홀수의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a가 7이라면 b가 14 이하인 거거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냐면, 전체 집합 U가 10 이하의 자연수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14 이하가 되지만 그냥 10 이하의 홀수 개수가 B로 B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A가 7일 때도 B가 5개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A가 9가 되더라도 B는 18 이하가 되면 되지만 10 이하여야 되니까 역시나 홀수로 가능한 건 5개.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더하면 15 더하기 4 돼서 19개의 순서상이 원소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9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성신여고 작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모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려운 문제라는 건 사실 없었습니다.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직 원해방정식이라는 여러분들이 잘 어려워하는 단원이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로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것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쌤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